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은요. 변경이죠. 그래서 우리 변경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정책의 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정책은 어떤 법을 바꾸는 거고, 감가상각은 아니고 소급법. 그 다음에 추정은 이제 뭐 감가나 대손, 그 다음에 전진법.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감가상각은 정책이죠? 아니, 정책이 아니고 추정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2번입니다. 번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항공의 결산 조정 전 자료이다. 재무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그래서 외화도 어쨌든 돈은 돈이니까 33만 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합수표. 그 다음에 정기예금은 아닙니다. 예, 왜냐면 취득 당시에 3개월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니고 당좌예금 15,000원. 그래서 정답은 39만 5천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요. 다음은 항공의 매출 채권 및 대손 자료입니다. 그래서 2021년 말 재무상태표 매출 채권 및 대손 충당금은 각각 얼마인가? 그래서 2021년 1월 1일에 매출 채권이 100만 원 있었죠. 그래서 매출 채권이 처음에는 100만 원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손 충당금은 8만 원 있었죠. 그 다음에 항공의 매출액은 300인데 그 중에 외상으로 판 거는 210만 원이에요. 그래서 210이고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회수한 게 250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손 처리된 게 5만 원 있었죠. 그래서 결론은 대손 충당금은 3만 원이고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은 55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4번. 4번은 재평가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토지를 2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예, 근데 거기 보시면은 2020년 말에 요게 230이 됐어요. 그러면 토지가 30만 원 올랐죠. 그 다음에 재평가 이익이 얼마 올랐었어요? 30. 근데 이 재평가 이익이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은 재평가 이익이 자본이에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익 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론은 무슨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계 처리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 다음에 2021년 말에는 190이 됐잖아요. 그러면 재평가 이익이 기존에 30만 원이 있었고 토지가 40만 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결론은 손해 보는 거죠. 얼마 손해 보는 거예요? 10만 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저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자본 상계 처리.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다음은 항공의 인수합병 관련 대화이다. 항공이 회계 인수 시 발생한 영업권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이 대표 회계의 현재 재무 상태는 어떤가요? 그래서 자산 1000만원, 부채 300만원, 자본 700만원. 근데 거기 보시면 800만원 줬죠. 그래서 이 영업권이라는 게 뭐냐면 자본보다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800만원을 준다라고 거기 되어 있죠. 근데 원래 이거는 얼마짜리인 거예요?
700짜리인 거죠. 그래서 700만 원짜리를 800 주고 샀으니까 100만 원 비싸게 주고 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싸게 줬으니까 요게 무슨 건이 되는 거세요? 영어권. 소리 안 나와요? 지금도 안 들리나요? 소리 들리시나요? 아, 잠시만요. 아, 맞다. 소리가 어디 갔더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소리를 안 켜놓고 했었네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이제 들리실 거예요. 예. 지금은 소리 들리시죠? 예. 죄송합니다. 체킹을 못했네요. 그 다음에 5번까지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금 푼 것 중에서는 여기 4번이 좀 특이해요. 4번 여기 기타 포괄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6번 취득 관련인데 취득 원가 물어봤죠.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면은 6월 1일 날 1000개에 얼마 주고 샀냐면 1,300원 줬어요. 그러면 130만 원 나오고요. 우리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하세요? 뭘로 처리하냐면 원가 처리하죠. 그래서 12,000원. 그 다음에 6월 9일 날 빼줘야 되죠. 그 다음에 할인도 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환출도 빼야 되죠. 그러면 127만 7천원 나오세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1번. 뭐 요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다음은 항공의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재고실사 결과 재고자산 일부가 도난당했대요. 그래서 도난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난으로 인한 재고자산 손실 금액은 얼마인가. 그래서 요 AT 시험에서는 요 문제를 좀 잘 내는 편입니다. 요 유형 자체를.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기초가 6만원, 단기 매출액이 50만원, 기말 재고가 7만원, 매출 총 이익률이 25%,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이 얼마세요? 40만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일단 매출액이 현재 50이고요. 그 다음에 이익이 25%래요. 그러면 12만 5천원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이익이 되는 거고 50만원이 매출액. 그래서 빼면은 37만 5천원.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기초가 6만원이고 그 다음에 단기에 산 게 40만원이고 아까 매출원가가 37만 5천원이었었죠. 그러면은 어디 갔냐 계산기. 그러면 6만원에서 40만원 더하고 37만 5천원 빼면 8만 5천원. 요게 기말이 되는 거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출원가 어떻게 구하냐면 기초상품 플러스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기말이 얼마여야 되는 거예요? 8만 5천원이어야 되는데 실사를 해봤더니 거기 봤더니 얼마가 나오셨어요? 7만원이 나왔죠. 그러면 둘이서 얼마 차이가 나요? 15,000원 차이 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8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단 질적 특성 하면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믿어야 된다, 신뢰성,
그 다음에 맞게 써라 목적 적합성 이렇게 이제 나누어 지세요. 그래서 보시면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목적은 예측, 그 다음에 피드백, 적시성 이렇게 이제 나누어 지시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보시면 회계 정보가 갖추어야 할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맞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경제적 거래나 사건을 충실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회사가 회계정책을 선택하는데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그것도 맞으세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적시성 있잖아요. 그래서 적시에 제공되지 않으면 목적 적합성은 유지할 수 없죠. 근데 거기는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9번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자기가 주요 자재의 일부를 부담하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요건 재화의 공급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이세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매입 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세 대상이 되려면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매입 시에 공제를 받아야만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도 안 빼줬는데 세금 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저런 부분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고 되어 있으세요. 그 다음에 3번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용하던 승용차. 그래서 개인이 사용하던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세금 안 내도 돼요. 그 다음에 4번 사업을 위하여 우리 견본품은 여러 번 봤었죠. 그래서 견본품은 세금 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10번 은근 이 문제 잘 내요. 과세표준. 그래서 과세표준은 매출 공급가액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외상으로 팔았는데 수출했대요. 우리 영세도 과세표준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3차.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매입일 땐 불공인데요. 팔 때는 또 세금 내셔야 돼요. 그래서 승용차 관련돼서는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500. 그래서 정답은 3,500이에요. 왜 그러냐면 토지는 면세예요. 그래서 세금 안 내고 그 다음에 작업복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면 작업복 준다 그래서 세금 내라고 하면 회사에서 작업복 돈 주고 팔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11번 간이과세제도.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간이과세제도 1번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 맞아요. 그래서 간이과세자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몇 번 있었죠. 어떻게 설명드린 적이 있었냐면은 법인은 1년에 4번 신고한다. 개인은 1년에 2번 신고한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한다. 그 회사의 크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눠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포기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포기한 날로부터 5년이 아니고 몇 년이에요? 3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 그 다음에 3번 우리 8천만 원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4,800만 원이 안 되면 납부 면제.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5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요. 다음은 항공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일당의 내역이다. 요거는 풀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20만원, 15만원, 2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15만원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15만원까지는 비과세니까
이 종로는 계산할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면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 김서울부터 구할게요. 김서울님은 20만원 벌었는데 얼마까지는 세금 안 낸다고요? 15만원. 그래서 5만원에 대해서 일단 세금을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박강남은 25만원 받으셨으니까 15만원 빼면 얼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시는 거예요? 10만원. 그 다음에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최저 세율이 몇 프로였어요? 최저 세율이 우리나라 세율이 6에서 45까지 있었죠. 그래서 일용직 분들은 최저 세율을 냅니다. 그래서 6% 3,000원. 그 다음에 10만원에 6% 얼마냐면은 6,000원 나와요. 요만큼은 이제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그 근로소득세액공제라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소득세액공제라고 해서 또 몇 프로를 빼주냐면 55%를 또 빼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총 내셔야 되는 게 9,000원이죠. 그래서 9,000원에서 이제 55%를 하시면은요, 9,000원에 55%를 하시면 4,950원 나와요. 근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프로그램에서 자동 계산은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쨌든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9,000원에서 4,950원 빼면은 4,050원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2번입니다. 근데 요거 풀어본 적 없어요.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이거 전산 세무에도 있어요. 한 문제인가 두 문제. 지금까지 나온 적은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다음 중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그 지급을 받은 날 맞고요. 출자 공동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아니고 이자 지급일이에요. 약정. 죄송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일이에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돈 빌려줄 때 몇 월 며칠 날 주겠다 이런 거 정하잖아요. 그 날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근데 이건 배운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실지 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가 아니고요. 그 실지 명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무조건 분리과세 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게 누구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종합과세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분리과세 해버립니다. 세금을 떼고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기명 채권은 약정에 의한 날이 아니고요. 그냥 무기명 채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급을 받은 날. 그래서 돈 받은 날 뭐 내라 세금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중소기업의 임원이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면 요거는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저게 왜 그러냐면 저것 때문에 그 근로소득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것 때문에 그래요. 임원. 임원은 과세 대상이고요. 만약에 종업원이면 세금 안 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글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임원이라고 나오면 안 되고 종업원이라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요. 법인의 임원이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그래서 정답은 아까 1번이었죠. 그 다음에 일직료, 수직료 이런 거는 세금 안 냅니다. 그 다음에 연말정산한 거는 확정신고 안 하셔도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1번. 임원이 아니고 종업원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 근로소득 중 지출한 교육비 내역이다.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 지출액은 얼마인가? 그래서 본인 대학원 되죠. 그 다음에 배우자의 대학교도 됩니다. 장남 안 되고 외국어 학원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900이 아니고 1000이죠. 근데 거기 보시면 대학교죠. 대학교는 요게 왜 900이냐면 이거 이렇게 나오면 정답은 3번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따 프로그램 들어가면 있는데 대학교 그 한도가 900만 원이에요. 초중고하고 미취학 아동은 300. 초중고하고 미취학 아동은 300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에 2100.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있어요. 여기 인사급여에 어딨냐?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우리가 이따 넣을 사람이 1200번 나징수. 그럼 여기 그 교육비 있거든요. 여기 누르면 여기 밑에 있어요. 취약전 아동하고 초중고는 300. 그 다음에 대학생은 얼마요? 900. 그래서 프로그램에 어디 있는지도 아시면 내가 기억이 안 나더라도 찾을 수 있으면 좀 도움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무수행 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그래서 거기 처음 문제는 3만원 초과죠. 그래서 중개 수수료를 냈는데 이 중개 수수료는 참고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돼요. 그래서 자료 설명. 본사 직원의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간이과세자인 강남 부동산에 건물 임차를 의뢰하고 다음에 하고 중개수수료 8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줬죠. 그래서 몇 월 며칠이냐면 1월 12일이세요. 그래서 1월 12일 날 수수료 비용 얼마냐면은 80. 그 다음에 통장에서 돈 나갔죠? 얼마 나갔어요? 80. 그 다음에 무슨 은행? 국민은행.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회계 가셔서 일반 전표 가서 1월 며칠이요? 12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수수료 비용 얼마냐면은 80.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 국민은행 보통 80 이렇게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경비등 송금명세서 작성하래요. 여기 있어요. 여기 나가시면은 여기 영수증 밑에 보시면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여기 거래일자가 2021년 1월 12일. 그리고 법인명은 거기 앞에 보시면 무슨 부동산이요? 강남 부동산 치시고 그 다음에 이름은 김강남, 사업자 번호는 124603315. 그 다음에 거래 내역은 중개 뭐요? 수수료 치시고 그 다음에 금액은 중개 수수료 금액은 80. 그 다음에 2021년 1월 12일. 그 다음에 F2 무슨 은행이었어요? 거기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는 국민은행이 아니에요. 예, 국민은행이 아니고 우리가 강남 여기에다가 보냈는데 거기 보시면은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보냈는데 잠시만요. 거기 입금 계좌 보시면 영수증에 보시면 입금 계좌 있어요. 입금 계좌에 보시면 무슨 은행이에요? 신한은행. 그래서 요거는 상대방 은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번호도 상대방 거예요. 그래서 211-0213-1006.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 줬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계정 코드는 안 눌러집니다. 그러면 안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회계에는 그 FAT에는 안 나와요. 이건 TAT에 나오니까 추후에 보실 분들 꼭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2월 그리고 이런 거 나올 때 항상 얘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2월 며칠이에요? 22일. 그래서 보시면 자료일은 원재료를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그 다음에 1번부터 할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 22일 날 샀으니까 매입의 과세.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는 실질적으로 일반 전표, 매입 매출 전표가 안 나눠져 있어서 그 앞에 파트에서 매입 매출 전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입 과세고 거래처는 동백, 전자는 여. 차변의 원재료를 얼마치 사셨냐면은 1200만원. 그 다음에 세금은 10%니까 120.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어음으로 드렸죠. 그래서 어음으로 얼마 드렸냐면은 1200. 그래서 줬으니까 지급어음 1200.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로 드렸냐면은 보통 예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변의 보통 예금 120. 근데 무슨 은행에서 돈이 나가셨어요? 국민은행. 그러고 보니 1월 12일 거 안 넣었죠. 아까 거 12일 건 넣었고, 그 다음에 매입 매출 전표 가셔서 2월 며칠이요? 22일. 그래서 매입 과세의 품목은 화장품 원재료. 그 다음에 1200에 120. 거래처는 동백산업. 전자는요, 붕괴는 혼합자고, 대변의 지급어음 1200, 대변의 보통예금인데 여기에서 금액 쓰신 다음에 엔터 치지 마시고 못 치시면 된다고요. 탭 누르면 옆에 칸으로 갑니다. 그래서 옆에 칸은 가셔서 여기에다가 국민은행 보통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일단 첫 번째 마무리 됐고요. 그 다음에 항상 요거 잘 보셔야 돼요. 1번 거래자료 넣으라 그래서 거래자료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자금 관련인데 요거는 외우세요. 뭐냐면 여기 어음 있죠? 지급어음. 그래서 지급어음에서 F3 누르면은 요게 또 나옵니다. 또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어음 번호에서 F2. 그래서 21년 거 나오시죠? 그 다음에 발행일은 2월 22일이 맞고 항상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만기일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2021년 몇 월 며칠이냐면 8월 22일. 그 다음에 국민은행의 8달 지점은 맞죠.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시험 보실 분들은 거기 밑에 있는 자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저거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자료 설명하고 그 평가 문제, 그 두 가지는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매출 감소에 의해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정부 지원금.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지원금을 받으셨는데요. 통장으로 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금으로 수정하래요. 그 다음에 구분 일반 표준코드 170번에 정부 보조금으로 뭐 하시오? 등록하시오. 그러면 일단 여기 먼저 갈게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셔서
지금 거기 지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922번. 그래서 92 가시고 그다음에 요거를 바꾸라고 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뭘로 바꾸냐면은 정부 지원금으로 바꾸시고 일반에 그다음에 표준 코드는 몇 번이요? 170번. 170번.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네, 설명이 좀 자세하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그 설명에 맞춰서 바꾸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3월 12일 날 통장으로 300이 들어왔어요. 국민은행. 그 다음에 대변에 정부 지원금 얼마요? 300. 그래서 일반전표 몇 월 며칠로 가시냐면은 3월 12일 가셔서 차변에 보통 예금 국민은행 보통 그래서 얼마냐면은 300. 그 다음에 대변에 아까 922번으로 입력하라고 했었죠. 30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4월이 아니고 5월 20일.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자기 주식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 주식이 저거거든요. 자기 주식이 뭐냐면은 자본이에요. 그래서 자료일은 자기 주식 취득 내역이다. 그래서 얼마 주고 사셨냐면은 200주에 7,000원. 그러면은 얼마가 되냐면 140만 원이 돼요. 그래서 140만 원 주고 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 보시면 6,000원에 팔았대요. 그래서 대변에 자기 주식은 얼마 주고 사셨다고요? 140만 원을 주시고 사셨습니다. 근데 요거를 팔았는데 손해보고 팔았어요. 얼마 손해봤냐면 120만 원. 그 다음에 무슨 은행이요? 국민.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팔았다라는 거예요? 싸게 팔았죠.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얼마가 있었던 거예요? 2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계는 5월 며칠이요? 20일 가셔서 차변에 통장에 돈 들어왔죠. 그래서 얼마 들어왔냐면은 거래처는 국민은행 보통 120.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해를 20만 원 보셨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자기 주식 얼마였어요? 140.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일단 마무리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그래서 부가가치세 파트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문제죠. 그래서 발급해야죠. 부가가치세. 그래서 4월 6일 제품을 공급하고 거래일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수령하니 발행한 전자어음으로 수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자료 입력하고 그 다음에 자금 관련 정보 넣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시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은 매출의 과세에 수려한 부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은 무조건 부입니다. 그래서 부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요것만 하고 그 다음에 신호 확인할게요. 그 다음에 제품 매출 그래서 2,000. 그 다음에 세금 몇 프로세요? 10%죠. 그래서 부가세 무슨 금이요? 예수금 10%니까 200. 그 다음에 차변에 어음으로 얼마 받으셨어요? 2,200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음 처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 제일 먼저 4월 6일 메인 매출 전표 가셔서 이거 먼저 해야죠. 4월 6일 날 매출의 과세, 그 다음에 주름, 개선, 크림, 수량단가 없고 2,000에 200, 그 다음에 거래처는 수려한, 전자는 부라 그랬죠. 처음 발행할 때에는 전자는 부하시고 분계는 혼합, 그 다음에 차변에 받을 어음 2,200. 그래서 1번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다음 거 보시면 자금 관련, 그래서 요건 외우세요. F3. 그래서 여기에서 뭐 누르세요? F3. 그 다음에 갖고 있으니까 보관, 그 다음에 전자니까 6번 F2 눌렀더니 반응이 없죠. 그러면 반응 없으시면은 치라 그랬죠. 004201040612345678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수의 발행일은 4월 6일, 만기일은 10월 6일, 그 다음에 지급은행은 국민은행, 그 다음에 지점은 광진지점 이렇게 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 넣었으니까 이제 닫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이제 발행해야 되죠. 발행은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들어가시고요. 거기에서 4월 6일 여기도 4월 6일 그 다음에 체크하고 전자 갔다가 확인하고 발행 갔다가 확인 누르고 아카데미 찍고 로그인 누르고 기다렸다 매출 조회 누르고 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고 전송 성공. 그 다음에 좀 불안하시면은 여기까지 가시는 게 더 좋아요. 메인 매출 가셔서 4월 6일 여기가 전자로 바뀌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보시면 수정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요거는 그 TAT 문제에 무조건 나옵니다. 수정전자 세금계산서. 그래서 6월 3일 요게 발행하는 방법이 좀 달랐었죠. 그래서 요거는 시험 보실 분들은 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6월 3일 ON형의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는데 본건에 대해서 내국신용장을 받아갖고 왔대요. 그래서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내국신용장하고 구매확인서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만 갖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정상적인 그 세금 신고 전에만 가지고 오시면은 인정을 해줘요. 법에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붕괴를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프로그램에서 다 해주니까. 그래서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메인 매출 전표에서 날짜는 6월 며칠이요? 3일.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무슨 세금계산서라고 보이세요? 수정 세금계산서라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왜 바꾸냐면은 내국신용장 무슨 개설이요? 사후개설. 그래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국신용장 개설일이 2021년 7월 며칠이요? 15일. 그 다음에 신고년월일은 2021년 6월. 왜냐면 지금 이게 6월 달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표일자 여기 보시면 전표일자를 기준으로 뭐 합니다?
신고합니다. 그래서 그 전께 이제 6월 달 거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6월을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 되셨으면 확인 누르면 이렇게 3개가 떠요. 여기는 요거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왜 3개가 뜨냐면은요, 처음 게 틀렸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처음 게 과세고 지금 거는 뭐예요? 영세죠. 그러면은 이 과세를 이렇게 2번 발행하게 되면은 과세 세금 계산서는 없어지는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작업을 한번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 여기 미백 개선 크림 30개에 30만 원인데 여긴 영세니까 세금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이렇게 3건이 떠요. 그래서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안 해봐서 그런 거지 아주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행을 하시고 여기 분계 맞나 꼭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맞는지 꼭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발급 전송도 하시래요.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또 발급하고 뭐하러 가야 돼요? 전송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날짜는 6월 3일. 그 다음에 여기 2개 체크하시고 똑같아요. 방법은 전자가서 확인 누르고 발행 누르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인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저도 이거 하면서 찾긴 했는데 뭐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기 매출 조회 누르면 이렇게 2개 나오거든요. 이 발행을 따로따로 2번 누르셔야 돼요. 이거 한 번에 안 됩니다. 저도 초반에는 한 번에 되는 줄 알고 했었는데 이게 안 돼요. 한 번에. 그래서 꼭 이렇게 2번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송 성공이 양쪽에 다 나오셔야 처리가 끝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파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인데 요거 나오면 분계 여러 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계를 좀 여러 번 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자료일은 공장 화물차에 뭐를 하신 거예요? 주유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유를 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봤더니 카드로 하셨죠. 그래서 날짜는 저기 7월 며칠이세요? 2일입니다. 그래서 7월 2일 날 7월 2일 날 화물차죠. 그래서 매입에 카과 그 다음에 거래처는 구로 주유소 차변에 화물차니까 500번대예요. 여기 조심하셔야 되는 게 FAT는 무조건 8인데 TAT는 5도 나옵니다. 원가에게는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그래도 어쨌든 5 관련된 것도 출제는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차량 유지비 6만원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거기 보시면은요 세금 10%그 다음에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외상이겠죠. 그래서 미지 급금 66,000원 무슨 카드요? BC 참고하시고 그 다음 입력해야죠. 몇 월 며칠 가셔갖고요 7월 2일 그리고 여기는 꼭 입력해야만 그 결과값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월이 아니고 7월 2일 날 매입의 카과 그 다음에 카드 회사는 BC 그 다음에 품명은 뭐 화물차 주유 공장 화물차 주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은 합쳐서 넣으면 나눠진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거래처는 구로 주유소 전자는 필요 없고 분계는 4번에 카드일 땐 카드로 하세요. 그리고 원재료를 뭘로 바꿔주세요? 차량 유지비.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면 자료 2는 매출처 직원 접대를 하고 결제한 거래요. 요건 일반 전표예요. 왜냐면 신용카드 불공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무슨 전표에다 넣으시는 거예요? 일반 전표. 그래서 일반 전표 가셔서 8월 4일 날 거래처하고 밥 먹었으니까 접대비 얼마치 먹었냐면은 16만 5천 원. 그 다음에 카드로 냈으니까 미지 급급. 그래서 무슨 카드요? 롯데. 그래서 얘는 무슨 전표에다가 넣으셔야 된다고요? 일반 전표에다가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가셔서 여기에다가 몇 월 며칠이라고요? 8월 4일. 그래서 차변에 접대인데 800번대. 그 다음에 금액은 16만 5천 원이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16만 5천 원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대변에 미지 급급 무슨 카드요? 롯데 카드. 여기도 16만 5천 원.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왜 메인 매출 전표에다 안 넣고 일반 전표에다 넣느냐, 요거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몇 월 며칠이냐면은 9월 6일 9월 6일 보시면 관리부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구입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모품을 사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입에 현금 영수증이니까 여기는 뭐예요? 현과입니다. 매입에 현과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시냐면 오피스 박스. 차변에 소모품. 왜냐면 자산 처리하래요. 자산 처리니까 소모품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은 20만원. 그 다음에 세금이 10%니까 2만원이죠. 그 다음에 카드가 아니고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금 줬겠죠. 22만원. 그래서 요거를 몇 월 며칠에다가 또 넣으세요. 메인 매출 9월 6일 에다 또 넣으시고 매입 현과. 그 다음에 품명은 뭐 사셨냐면 소모품 사셨죠. 그래서 소모품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금액은 20만원에 2만원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처는 오피스 박스. 그래서 오피스 박스 하시고 중개는 현금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혼합 잡아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원재료가 아니고 소모품. 그래서 여기는 꼭 이렇게 먼저 다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를 넣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넣으러 갈 거예요. 여기 있어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눌러 주시고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2기 예정이니까 7월에서 9월. 그러면 아까 입력하셨던 두 개가 이렇게 쭉 나오시면은 입력은 맞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모가래요. 신고서도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가셔야 돼요. 부가세 신고서. 여기 신고서 가셔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냐면은요. 그 상태에서 예정이니까 7월 1일에서 9월 30이고요. 하시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우리가 지금 2기 예정이 맞는데 그 다음에 여기 그 밖에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시면은 그 우리가 아까 2개 입력한 거 있죠? 그 금액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면 맞게 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매입세 불공제 내역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거기 또 항상 자료 설명 잘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본 문제 하나요. 뷰티 산업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자료 1은 공통 매입 자료에 대한 내용이다. 그 다음에 자료 2는 그 자료 2는 제2기 예정 확정신고 기간의 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이다. 그 다음에 제2기 과세 기간 중 공통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주어진 자료 외에는 없다라고 뭐 하신대요? 가정하신대요. 그래서 주어진 거 빼놓고는 없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거기 1번 보시면 매입세 공통 내역으로 가라고 거기 적혀 있죠. 그래서 여기로 와주세요. 요거 이제 빠져나오시고 여기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여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10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가실 때가 여기에요. 정산. 그래서 정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계산식에서 F2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무조건 공급가액 기준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정산 내역을 불러옵니다. 취소하시면 돼요. 왜냐면 어차피 없으니까. 잠시만요. 왜 안 돼? 그냥 확인. 그러면 이렇게 뜨는데 이 금액은 무시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총공통 매입세액이 고속분세기가 300이죠. 그래서 300 치시고 그 다음에 면세공급가액이 거기 보시면은 이게 예정확정 합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8억. 그 다음에 총공급가액은 총 몇 억이에요? 20억. 그래서 20억 치시고 그 다음에 기불공제는 거기 보시면 저기 있죠. 2기 예정 때 기불공제 얼마 있대요? 90만원. 그래서 여기에다 얼마 치세요? 90. 그래서 요거를 일단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금액 있죠. 요게 불공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빠져나가시고 여기로 들어오세요. 신고서 들어오셔서 이제 불공이니까 몇 월이에요? 이거 10월에서 12월 불공 가셔서 왜 안 나와? 여기 16번 있죠? 불공 가셔서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에다가 얼마를 넣으시냐면 300 넣으세요. 왜냐면 아까 30만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30만원을 만들려면은 얼마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300으로 입력을 하셔야 3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300에 30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은요. 거기 이제 2번까지 한 겁니다. 저희가 2번까지 한 거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요. 회계 처리하래요. 일반 전표 12월 31일에다가 그래서 12월 31일에 회계 처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회계 처리를 할 건데요. 이게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불공이라는 게 인정을 못 받는 거잖아요. 30만원어치. 그러면 요게 기계 샀을 때는 기계장치로 처리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불공 처리할 때 그 원가에다가
합쳐서 원가나 아니면 비용에다가 가산해서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요 문제는 뭐와 관련된 문제예요? 거기 보시면 기계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금으로 인정 못 받으니까 세금은 줄여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매입세액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가셔서 12월 며칠이요? 31일 일반 전표. 그래서 12월 31일 가셔서 차변에 무슨 장치요? 기계 장치 얼마였어요? 30. 그 다음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30.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2시 10분에 저기 나머지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